안녕하세요. MTN 보도국 김주영 기자입니다. 경제와 놀자에서 한 주간에 가장 화제가 됐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코너 이슈 체크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슈 체크와 함께할 경제계의 거장을 모셨습니다. 김수헌 기업경제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이슈가 뜨거웠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정진 회장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하면서 향후에 지주회사인 셀트리온 홀딩스의 상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다수의 언론은 상장을 검토할 수 있다, 그 팩트 자체를 나열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숨은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홀딩스의 상장 검토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센터장님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3사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 홀딩스를 상장하겠다라는 멘트에는 조금 생각해볼 그 의미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료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셀트리온 지배 구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서정진 회장이 여기 셀트리온 홀딩스를 지배를 하고 홀딩스 아래에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있고 여기 셀트리온이 제약을 지배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합병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올해 연내에 합병을 완료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배 구조는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서정진 홀딩스,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 합병사, 그리고 합병사 밑에 제약이 이렇게 달리게 되겠죠.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서는 여기 합병사하고 제약을 또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서정진 홀딩스 합병 3사. 네, 그렇습니다. 여기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하고 제약은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 3사를 합병을 해도 역시 이제 이렇게 상장 상태가 유지가 되고 여기 홀딩스는 이제 비상장 회사인데 8월 24일 날 서정진 회장이 그 합병 관련해서 그 투자자들하고 온라인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홀딩스 상장을 검토를 하겠다. 3사 합병이 내년에 완료된 이후에 홀딩스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서 회장이 24일 간담회에서 3사 그 합병이 끝나고 나면 필요하면 셀트리온 홀딩스의 상장을 검토하겠다며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를 통해 홀딩스가 잉여 자금을 확보할 경우 3사 합병 법인에 대한 우리의 지분율을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한 그 서 회장의 그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홀딩스를 상장을 하게 되면 자, 홀딩스가 모회사고 여기 합병 3사가 자회사인데 이 비상장 모회사를 상장을 하게 되면 모회사 자회사 동시 상장 구조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모자 회사 동시 상장이 되는데 다른 말로 우리가 이중 상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중복 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중복 상장 그러면 좀 어감이 좀 안 좋으니까 보통 이중 상장이다, 또 모자 회사 동시 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자 회사 동시 상장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으로 모회사의 주가에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 어떤 회사의 유망 사업 부분을 떼내어서 자회사로 만든 다음에 그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방법으로 그 모자 동시 상장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는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의 비상장 모회사인데 이걸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다른 상장된 회사들이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한 경우와는 좀 다른 경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모회사를 비상장에서 상장사로 만들어서
그 모자 동시 상장 네. 구조로 갖고 가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LG화학의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원래는 상장회사였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주주들이 있었죠. 근데 이 LG화학의 그 배터리 사업 부분을 분할을 해서 새로 회사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지금 LG 엔솔이죠. 네. 처음에 분할되었을 때는 이 LG 엔솔은 LG화학의 100% 자회사로서 비상장 상태로 이렇게 분할이 되었죠. 근데 이걸 나중에 상장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상당수의 주주들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화학 주식을 샀는데 네. 이렇게 배터리를 분할을 해서 화학의 100% 자회사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주주들은 배터리 회사 주식을 한 주도 못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배터리 회사를 상장을 시키면서 IPO 과정에서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화학이 엔솔을 100% 지배하다가 IPO 과정에서 예컨대 뭐 지분율이 80%, 70%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또 지분 희석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LG 화학이라고 하는 회사는 시장에서 이게 저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투자 자금이 LG 엔솔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니까요. 근데 이 화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LG 엔솔을 상장을 해서 상장 자금을 받아서 배터리 사업을 키우면 엔솔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엔솔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화학의 밸류에이션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주주들한테 궁극적으로 좋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잘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네. 이 엔솔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더라도 그만큼 그 모회사의 밸류에이션까지 같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자회사 동시상장 구조에서는 이렇게 모회사가 일반적으로 저평가를 받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모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자회사 밸류에이션이 업되는 만큼 그렇게 상승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엔솔을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차트가 이런 모양이 나왔던 겁니다. LG화학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뭐 시장에서 아주 난리가 나고 뭐 주주 게시판이 거의 뭐 폭발할 정도로 네. 그렇게 안고 없는 찐빵을 샀다 이런 예, 얘기도 맞습니다. 있었죠. 예. 그 지금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례는 뭐냐면 현대중공업 사례입니다. 저도 이 당시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화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원래 현대중공업은 상장회사였죠.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선회사였는데 이 현대중공업을 분할을 합니다. 어떻게 분할을 하냐면 자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되죠. 자 현대중공업을 그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조선업을 하는 현대중공업과 조선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렇게 상장을 유지를 하고 한조양의 100% 자회사가 되는 현중은 뭐 100% 자회사니까 당연히 이렇게 비상장으로 전환을 하게 되겠죠. 근데 나중에 이 현중을 다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뭐 조금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자, 현중은 어쨌거나 옛날에 상장되었던 회사입니다. 최초에는 비상장 회사였고 상장되었는데 이렇게 비상장 회사로 만들었다가 다시 상장을 시키니까 두 번 상장을 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한조양하고 현중이 모회사 자회사 동시 상장 구조가 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여기 한조양도 조선지주회사입니다. 그 조선업의 영향을 받아서 밸류에이션이 정해지는 회사고 여기 현중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조선회사죠. 그러니까 조선업의 영향을 받아서 밸류에이션이 정해지는 회사고 물론 여기 한조양의 자회사 중에는 뭐 현중뿐만 아니라 미포조선, 뭐 삼호중공업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만은 현중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현중의 밸류에이션 변화에 따라서 한조양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정해지는 그런 구조인데 이 사실상 이런 그 같은 똑같은 조선 지주와 그 대표적인 조선 사업회사 그 조선업을 하는 두 회사가 시장에 이렇게 동시에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니까 한조양의 주가는
현종 재상장이 발표된 이후에 엄청나게 떨어져 버립니다. 내리막길이었죠. 예,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그 모자 동시 그 상장 구조에서 나타나는 그 패턴들인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메리츠 금융지주, 예, 잘 아시겠지만 밑에 이제 자회사로 메리츠 화재하고 메리츠 증권 이 두 회사를 상장 회사로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최근에 올해인가요? 작년 말인지 올해인지 제가 좀 시점은 좀 가물가물한데 메리츠 화재하고 메리츠 증권을 전격적으로 지주가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 그 메리츠 지주 이렇게 회사가 단일화됩니다. 이거는 거꾸로 모회사 또는 자회사를 비상장 상태에서 상장 상태로 만들어서 그 모자 동시 상장 구조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상장되어 있는 동시 상장 구조를 해소를 하는 구조거든요. 네. 자, 이 통합된 메리츠 지주의 주가 이렇게 합병되는데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됩니다. 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물론 메리츠 지주의 그 주주 중심 뭐 배당 정책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의 힘을 받아서 주가가 이런 모양을 보이는 이유도 있지만 이런 그 모자 동시 상장 구조를 해소하는 데 대한 시장의 평가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의 경우죠. 예. 홀딩스의 자회사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들을 통합을 해서 합병을 해서 통합 3사 통합 합병사를 출범을 시키는데 그 모회사인 그 홀딩스를 상장을 검토를 할 수 있다. 상장을 추진하겠다. 자, 통합 3사는 그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의해서 밸류에이션이 정해지는 사업회사죠. 물론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하면서 신약 개발 사업도 하고 일부 여타 이제 다른 사업 그 일반 의약품 사업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바이오시밀러 중심의 그 사업 회사가 되는데 그 위에 있는 모회사 셀트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주회사고 지주회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홀딩스도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회사인 그 통합 셀트리온의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밸류에이션이 결정되는 그 형태거든요. 홀딩스 자체가. 그러면 이걸 홀딩스를 증시에 상장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밸류에이션 구조에 있는 두 회사를 시장에 상장시킨다고 하는 것이니까 모자회사 동시 상장. 그렇죠. 모자회사 동시 상장이 되면서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그 통합 셀트리온의 주가에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서정진 회장이 내년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3사 합병을 다 완료하고 난 뒤에 한국거래소에 그 홀딩스의 그 상장 심사를 신청을 한다고 하면 거래소에서 승인을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냥 또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단일 자회사잖아요. 셀트리온 단일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셀트리온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지분율만큼 그 밸류에이션이 정해지는 그 모회사를 상장을 시키겠다? 별도의 어떤 사업이 있는 회사가 아닌데 그것은 거래소에서도 한국 거래소에서도 쉽게 상장 승인을 내줄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조금 뭐 이걸 꼭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통합 셀트리온이 이제 신약 개발 쪽에 비중을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이오시밀러를 벗어나서 그러면 많은 투자 자금이 필요하니까 홀딩스를 상장시켜서 그 상장 자금으로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뭐 이게 셀트리온에 투자를 한다. 뭐 셀트리온의 유상증자에 뭐 참여를 해서 셀트리온의 뭐 신약 그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 뭐 홀딩스를 활용하겠다. 뭐 그런 점은 약간은 긍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그 모자 동시 상장 구조로 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투자자 간담회에서 그 투자자들하고 서정진 회장하고 Q&A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 네. 아마 투자자가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임원들이 좀 회사 주식을 말하자면 이제 그 자사주를 좀 매입을 할 계획이 있느냐를 묻는 과정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뭐 홀딩스를 상장을 해서 잉여 자금이 생기면 네. 우리가 뭐 삼사통합법인 주식을 좀 살 수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우발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셀트리온 내부에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 셀트리온 합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그 홀딩스 상장의 그 진위가 뭔지 그런 걸 한번 좀 관심 네. 있게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에서 기업의 상장 심사를 할 때 기업의 자금 조달 측면도 보지만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도 검토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질지 정말 의문인데 일반적인 기업이 사업부를 따로 자회사로 떼서 상장하는 모자 동시 상장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이게 투자자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지 못했을지 그런 점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번에 이 3사 합병을 하게 된 계기 중에서는 수년간의 분식회계 논란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이런 논란 속에서 좀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시각들도 있었는데 또 투자자 관점에서 이런 예상을 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홀딩스 상장 검토 그 발언에 대해서 그 일부 주주들이 그 이중 상장 아니냐, 그 모자 동시 상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걸로는 아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투자자나 시장에서 뭐 뚜렷한 반응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언론에서도 이 발언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해설 기사를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게 서정진 회장이 뭐 지나가듯이 한 발언인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셀트리온 내부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홀딩스 상장 플랜 그리고 네. 홀딩스 상장 자금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 계속 좀 문의를 해서 네, 그 부분을 좀 취재해야 네네네네 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셀트리온 3사 합병과 관련해서 재무적으로 살펴봐야 할 이슈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수원 센터장님과 다음 편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